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또 갑작스럽게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카페에 시황이라든지 영상을 또 남기지를 못했었는데,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오전에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기도 하고 또 하락폭도 5% 이상의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공포스러운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이 급락할 때는 시장을 사라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 그 누가 시황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그나마 오늘 특히나 이제 방산과 조선 그리고 바이오의 일부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그나마 단기적으로 낙폭을 조금 축소한 거지. 이를 제외하면 여전히 반도체, 전력 인프라, 원전, 그리고 로봇 등등 수많은 종목군들은 이번 시장의 하락, 즉 2월 달부터 시작된 하락의 여파가 여전히 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실은 지나가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현 시점에서 시장은 이미 기술적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에 근접해 있고, 사실상 90% 확률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단지 현재 처해져 있는 글로벌 시황 자체가 여전히 민감한 부분에 문제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우려감이 있을 뿐인데, 어제 미국 시장 여러분들 새벽에 비록 찌라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죠. 저점 마이너스 6%대에서 플러스 4.6%까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시장이 지금 호재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스탠바이 하고, 그러한 내용들,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맞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제 느끼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비록 찌라시 내용이, 관세에 대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죠. 근데 이 내용이 설사 가짜더라도 그 내용 안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연장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중국을 제외한이라는 말은, 중국을 겨냥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셋업을 했구나, 나머지랑은 협상을 할 거고 중국이랑은 협상을 안 하고 끝까지 가보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자체가 글로벌 전체적인 교육량을 엄청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의 매출 둔화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때려버리는 이런 관세에는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냥 조심만 하고 있습니다. 조심만 하고 있고, 간간히 그냥 레버리지 ETF 정도 샀다 팔았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하고요. 이 정도 선에서만 보는데, 곧 바닥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상계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에 상계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트럼프 발언은 오늘까지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고 50%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50%또 추가로 부과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게 좀 걸리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더 여기서 관세를 매겨봤자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마지막 시장의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이따 좀 더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 사실상 기술적 지표상 시장은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시가는 매우 좋게 출발을 하고 시가 이후에 좀 밀렸지만 코스닥이 다시 올라왔었죠. 근데 여기에서 참 많은 내용들이 아침에 좀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해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은 촉구한다. 미국의 조치 강행 시 끝까지 맞설 것이고 미국과의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추가 50% 관세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은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촉구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오후에 나온 내용이 이제 미국 상무부 발표 이후에 이런 6가지 반격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실적으로 해서 중국도 맞대응을 했을 경우 미국이 50% 관세를 때린다면 중국도 네 대응하겠다. 관세로 안 되면 이 비관세 장벽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하다 보니 장중에 시장이 밀려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장중에는 1.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5%대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중요한 거는 오후 1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서의 이 환율인데요. 지금 오늘도 조금 저도 다 좋은데 좀 걸리는 부분들이 환율이 148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좀 걸렸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걸렸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일도 더 올라가 버리는지 아니면 빠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에 하나라도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저도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전일 장 초반 나스닥 선물 3일 연속 5%대 하락을 보니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을 하면서 항생은 13% 급락, 일본도 대만도 전부 초토화되면서 국장도 전일 말아서 5%대 하락이 발생하며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나마 간밤 미 증시가 트럼프 관세 부과 연기 찌라시의 영향인지 아니면 단기 낙폭과에 따른 시장의 급반등 영향인지 저점 구간에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해주며 일단 시장이 한숨은 돌렸구나 해석을 합니다. 실적 분석상으로 볼 때 미 증시는 단기 바닥권에서 반등 존이 맞고요. 그러나 자리에서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또한 비슷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시황상 아직 이겨내야 될 몇 가지 허들이 존재하고 관세 이슈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실질 경제 지표를 망가뜨리게 될 경우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반등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적 반등이 나올 때 상승은 절기돼 추가적으로 과거처럼 쭉 우상한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봉상으로 뭐 3일선이든 5일선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일봉상에 의미 있는 구간이 뚫리든지 둘 중 하나는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락이 깊을 때는 음봉 한 두 개, 세 개 떨어졌을 때 즉 하락이 강력하게 깊게 나왔을 때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반등하면 팔고 또 들어갔다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다가 옆으로 횡보의 힘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자, 금일 장 초반 반등하던 증시가 오후에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는 것은 4월 9일 트럼프 상계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핵심은 중국의 맞나? 4월 9일 내일이니까 모레일 수도 있겠네요. 4월 9일이니까 내일 모레 현지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오후 1시 구간에요.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구나.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발작을 그때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 현금은 꼭 남겨놓고 대응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사실 100% 비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 하루짜리면 모를까 2, 3일짜리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풀베팅이면 모를까 네 함부로 풀베팅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이번 하락은 분명 트럼프가 만들어낸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지수를 마이너스 18%까지 급락시킨 사건이 주식 역사상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나온 것이고 예? 시장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하락이 좀 발생을 한 거고요. 관세 문제가 조금만
네, 좋아지면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의미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차라리 지수 ETF를 담던지 조선방산 이쪽도 ETF를 보던지 해야 되고, 그나마 이제 조선방산은 사실 거의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반등의 힘도 굉장히 좀 세게 나왔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한 이 설계 구조의 변경과 또 여타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의 반등 등등 조선업종의 반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셌고, 그리고 방산도 셌고 또 제약바이오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어딘지, 지수보다 강한 산업이 어딘지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 쪽도 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많이 빠져서 콜마 기준에서 6만 원 정도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선크림 밸류 쪽은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 있네요. 많이는 안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4월 10일인데요. 이번 주만 지나면 4월에 중순에 접어들죠. 5월 달은 중국에 가장 큰 연휴가 있습니다. 국경절 거의 10일 정도 쉬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자리를 잘 잡아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 카지노나 호텔 이런 쪽도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런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언급을 좀 드립니다. 자, 금요일 개인적으로 지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정치 테마주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강세를 보입니다. 50여일 남은 대선이라 아주 빠르게 해먹어야 돼서 그런지 상당히 강한데요. 저는 일단 이재명 일강 구도 관점에서 정책주의 첫 투매가 강하게 나올 때를 최대한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는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이거를 뭐 비중을 많이 끌어서 막 치고 가기에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려워서 제대로 그렇게 매매는 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볼만한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지역 화폐라는 이름으로 코나와이와 유라크, 그다음 웨케시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유라클이 3연상을 갔기 때문에 3, 4일 만에 100%가 나온 거고, 코나 아이도 엄청난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뜨거운 게 클라우드 웍스 AI 국가위원회, 민주당의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먹히고 있더라. 그럼 이 정도 종목은 체크하고 봐야 된다. 또한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의 플랫폼 기업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했죠. GSK와 4조 2천억 기술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도 좋고 조정시 계속 관심 가지고 좀 볼 것 같고, 퓨처캠이 이번에 국내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대로 플로비토 대비 50%의 이 약물 투입량을 가지고 더 좋은, 월등히 좋은 이 약효를 내었다라는 거가 임상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오늘 장 마치고 나서 6시 이후에 이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급등 요인이다. 내일 오전에 조금 넥스트에서 밀려서 출발하면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유일 로보틱스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뭐 시간에는 뭐 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고, 최근에 거래는 거의 대부분 그런 정치 테마주 위주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알아놓고 가야 되고, 미중 패권 다툼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 히토류도 동반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 기준에서 피보나치를 하나 이렇게 고점에서요 저점까지
대충 좀 그려보면은 일단 반등은 0.236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0.382 혹은 0.5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 낙폭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0.38이 갔다 좀 밀리는 이런 이런 흐름으로 일단 갈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사실 0.382에서 0.5 사이까지만 반등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0.382까지 반등을 하고 또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반등의 목표치는 0.382 구간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0.5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목표치가 다 찼습니다. 나스닥이 어찌됐든 하락의 목표치가 지수에서 뭐 대충 그려보면 되죠. 여기서 박스권이 깨지는 구간 대충 해도 하락의 목표치가 100%다 채워진 상태에서 월봉 기준에서도요, 일시적으로 이 저점을 살짝 터치하고 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은 나왔다. 반등하고 나서 이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가다 또 빠지면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 많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된다 정도로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사실 이거보다 더 약해요. 미국 증시보다 오른 것도 없고 연중 최저치고, 예? 다시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2022년도 전쟁 났을 때 당시에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PBR 기준에서 0.8배, 7배 내려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박스권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빠졌고 코스피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코스피도 평균에 회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장기 박스권 하는 나라 국가의 주가 지수가 여기서 깨고 이렇게 내려오기는 또 그렇잖아요. 깨지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깨진다라는 것이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다 깨져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방산 이쪽에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라 지수 레벨을 확 끌어내리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종목분들 볼게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사실 어제 조금 시가에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팔아버렸고요. 풀장이었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냥 여기는 좀 보지 않고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52,000원대 53,000원 초반이나 52,000원대 내려오면은 지금 매수를 이 아래 구간에서는 고민을 하고 좀 볼 것 같고, 삼성전자는 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베타가 좀 좋았는데 SK 하이닉스는 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일단은 이 박스권을 지켜지나 안 지나 이거 흐름 체크해 볼 것 같네요. 자,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잘 치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박스권을 이탈시키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코스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코스피를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얘네도 정말 많이 내려온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얘는 여기 위에서는 이제 뭐 여기에서 산 거 거의 다 날리고 비중이 좀 적은 상태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좀 추가 매수해서 본전에 물량 좀 자르고 여기서부터 쭉 모아가지고 오늘 뭐 매도는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아직도 수익권에서 물량 좀 가지고 있고요. 빠지면 더 산다 라는 마음으로 이쪽은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다. 제가 집중을 해서 매매를 계획하고 본 쪽이 뭐 코스닥 레버리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알테오젠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까지는 알테오젠도 많이 빠졌었고 어제 기준에서 ABL 바이오가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시가에 갭상승 출발하더니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좀 올라갔죠. 어제도 운 좋게 좋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일단 들어가고 여기는 회원님들한테 어제 시장 안 좋으니까 만약 이거 밀리면 좀 사도 된다 라는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상따 좀 해서 남은 물량은 아침에 급등할 때 좀 사고 눌림에 좀 받아서 반등할 때 좀 팔고 나왔더니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려 놓고 또 이번에 7,500억 가까이 거래량을 터쳐 놨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밀렸을 때 오전에 트레이딩 성격으로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박스권을 뚫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좋은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박스권을 뚫는 거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퓨처캠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내일 리포트도 나오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넥스트레드에서 23.97%까지 23.97%까지 상승을 시켜 놓고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중간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제 기준에서 이런 거는 보통은 어떻게 보냐면 이 앞에 악성 매물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음봉들이 있죠. 23,600원 혹은 23,000원 이 두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위치고 이러한 위치가 KRX에서 악성 매물대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KRX로 보면 6%에서 마감이 됐고 이게 이제 뭐 시간 외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 외에서 23%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갭 구간들은 내일 혹여나 저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2,500원 하나 걸어놓고 23,300원대 관심을 가지고 내일을 봐볼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시황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돌파로 좀 들어가서 잘 상가 근처에서 잘 매도를 하고 좀 나왔고요. 눌리게 되면 일단 23,000원이나 이 근처 22,000원대 이런 라인들 체크해서 내일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놓고 좀 봐볼 것 같고요. 목이 좀 불편해가지고 목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예, 목이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구간되면 또 상수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종목군들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군들을 들고 있던지 ETF를 가지고 있던지 해야 된다 좀 보여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뭐 방산 쪽인데 지금 방산은 제가 언급을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거 하나는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은 이음봉, 강하게 이음봉 들어오면 반등이 잘 나온다. 이음봉에서 강하게 반등이 잘 나온다. 항상 여기도 음봉 하나, 그 다음날 음봉이었었죠. 장 초반에 이음봉에서는 반등이 잘 나온다. 주도주니까 그런 것 같고 주도주가 장점이자 단점이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서 그게 어찌 보면 또 단점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파워보는 신고가를 쳤고요. 자, 화장품 계통의 한국콜마라든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나쁘진 않다.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떨어지면 이 하단 근처에서 받으면 되겠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무역 관련된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출주들도 동반해서 다 밀리는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치 테마주를 놓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제는 위세 하이텍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거의 발매도 돼버렸고요. 아침에 갭이 8%가 떠서 좀 더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8%가 떠서
8% 터서 좀 올라가서 굉장히 캡도 많이 뜨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상한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고요. 크라우드웍스도 지금 엄청나게 단기에 지금 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의 AI 국가위원회 외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올라가고요. 얘가 이제 점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일단 대장주니까 크라우드웍스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대형 포장 그다음에 그 김문수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오늘은 네, 세원물산이 상한가를 제일 먼저 갖고 내일 종목군들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평화산업이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대선 진출을 선언을 하는데 선언하고 난 대부분의 인맥주들은 사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망했어요. 지금은 종들이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죠. 오리엔트 전공도 정말 인맥주로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가는 게 맞다. 정책이 그래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 노바텍이라든지 이런 이 해지성 종목군들은 내일 혹은 오늘 밤에 현재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2.4% 상승 중에 있는데 상승하던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고 역으로 빠지면서 출발하게 되면 내일 오전에 잠깐 좀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딱 그런 관점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